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사랑이 사실은 계획된 끔찍한 거짓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너무나 낳고 싶어하는 제게 잠자리 후 매번 남편에게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착상 영양제로 둔갑한 사후피임약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도현이 귀가하지 않은 지 벌써 3시간째였습니다. 회사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식탁 위에는 식은 저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갈치구이, 시금치나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저녁 6시부터 부엌에 서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10년째 그녀의 하루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을 다니고 한약을 먹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노명자는 그 사실을 유진의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소용이냐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유진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를 잊지 못하는 며느리, 남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아내. 그래서 더욱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도현에게 보낸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화면을 끄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어지는 퇴근 시간, 주말 골프 약속, 갑작스러운 출장.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대화. 남편의 눈빛에서 사라진 따뜻함. 지난주였습니다. 도현의 차를 청소하다 조수석 아래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2인 코스 요리. 그날 남편은 회의가 있다며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동료와 먹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세탁물을 정리하다 남편의 셔츠 깃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색의 립스틱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지하철에서 부딪혔을 수도 있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실수로 묻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어제는 남편의 차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염색을 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유진의 머리는 검은색이었고 짧았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들뜬 기색도 있었습니다. 늦었어. 미안. 짧은 사과였습니다. 유진은 일어나 남편의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달콤하고 농밀한 향. 유진이 절대 쓰지 않는 종류의 향수였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회사에서 먹었어. 도현은 거실을 가로질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코트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히 향수였습니다. 그것도 비싼 향수였습니다. 코트 안쪽에는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차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갈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진은 코트를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10년을 헌신한 결혼 생활. 아이를 낳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세월.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며 버텨온 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 윤기 없는 머리, 초췌한 눈빛.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10년 동안 헌신하고 인내한 내가 이런 모습인가?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유진은 코트를 옷장에 걸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명함들, 그리고 영수증 몇 장이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장지는 부산이었고 이 호텔은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언제나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 도현이 내려왔습니다. 잘 잤어?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유진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명자도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유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걸까? 그 여자일까? 유진아. 명자가 불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병원 검진 가는 거 잊지 마.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를 찾아야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수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에도 안 되면 시험관 시술 받아야겠어. 우리 도현이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집에서는 아이 타령을 듣고 있는 나를 모르는 척하는구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병원 다녀올게요. 가기 전에 청소 다 해놓고 가. 그리고 빨래도. 명자가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님. 집안일을 마치고 병원에 가려던 유진은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다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출근했고 명자는 2층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지갑을 집으려는데 2층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유진은 멈칫했습니다. 할인? 그 이름이 어디선가 익숙했습니다. 도현이는 신경 쓰지 마. 유진이도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참아. 명자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될 거야. 유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명자가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응, 잘하고 있어. 도현이가 너한테 푹 빠졌어. 이대로만 하면 돼. 명자의 목소리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유진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현관으로 나가 문을 크게 닫았습니다. 어머님, 지갑 두고 가서 다시 왔어요. 명자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또 덜렁거리고. 빨리 다녀와. 네, 어머님. 차에 올라탄 유진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할인. 명자가 며느리로 만들겠다던 그 이름. 그리고 유진이도 곧 정리될 거야 라는 말. 무슨 의미일까? 정리? 나를 정리한다고? 병원으로 가는 길 유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그리고 시어머니의 수상한 통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 길 유진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명자가 통화했던 할인이라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남편의 불륜 상대는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을 도와줄 리 없잖아. 하지만 유진이도 곧 정리될 거야라는 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을 이 집에서 내보내고 할인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할인 마이너스 명자가 며느리로 들릴 예정. 유진을 정리한다는 말. 도현과 관련.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명자가 외출한 틈을 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자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유진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 통장들,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명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그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그 옆에는 도현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 사람은 친밀해 보였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이와 함께 2023년 9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 명자가 통화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명자와 할인이 단둘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백화점에서 레스토랑에서 명자가 할인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예비 며느리를 대하듯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할인은 명자가 아는 사람. 아니, 명자가 며느리로 들이려는 사람. 그리고 도현과도 친밀한 관계. 설마 할인이 남편의 불륜 상대? 유진은 사진들을 재빨리 찍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는데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명자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받는 사람 이름은 윤할인이었습니다.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명자가 할인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통장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명자와 마주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 어머님. 청소하려고요. 방 청소해드릴까 해서. 내 방은 내가 청소해. 들어오지 마. 네, 죄송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2층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할인이라는 여자. 명자와 도현 모두와 연결된 여자. 그리고 명자로부터 매달 거액을 받는 여자.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할인이 누구인지, 왜 명자가 그녀에게 돈을 주는지, 그리고 도현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날 밤 도현이 샤워를 하는 동안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무너뜨린다 해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매일 밤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 도현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유진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도현의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완전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도현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들, 명함들, 그리고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는 할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내일 봐. 어머님이 또 전화하셨어요. 유진 씨 일 어떻게 되냐고.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유진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명자와 도현 그리고 할인. 셋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한 달 전 대화였습니다. 오빠 병원 다녀왔어요. 뭐래? 약 처방받았어요. 어머님 말씀대로요. 고마워. 힘들었지?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꼭 매번 먹이라고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알아. 걱정 마. 너무 수상한 대화였습니다. 혹시 몰라 이 내용도 다 저장을 한 뒤 손이 떨리는 것도 잊고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현과 할인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얼굴을 맞대고 웃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유진은 화면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봉지를 든 할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약봉지의 라벨이 보였습니다. 사후피 임약 마이너스 한유진.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현이 잠자리 후마다 준 착상에 좋은 영양제. 그것은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후피 임약이었습니다. 할인이 유진의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도현에게 전달하고 도현이 유진에게 먹인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임신을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 남편은 몰래 피임약을 먹였던 것입니다. 명자의 지시로. 할인의 도움으로. 왜? 유진이 임신하면 안 되니까. 유진을 내보내고 할인을 들이려면 유진이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이가 오지 않아 자책했던 시간들. 병원을 다니고 검사를 받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문자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할인이 약 가져다 줬다고 한 날들과 도현이 유진에게 영양제를 주던 날들이 겹쳤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사진들도 모두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산부인과 관련 문자도 찾았습니다. 지난 1년간 할인이 유진 이름으로 받은 처방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많게는 한 달에 2번씩. 그 날짜들을 확인하니 유진과 도현이 잠자리를 가진 다음 날들이었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가방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속았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부족한 여자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대학 동창 최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진서야, 나 유진이야. 급하게 상담 좀 받고 싶어. 언제 시간 돼?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오늘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올래? 응. 고마워. 꼭 갈게.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복수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도현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은 언제나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명자도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밥을 먹으며 남편과 명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유진아, 오늘 시장 좀 봐와. 저녁 손님 오신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도연이 출근하고 명자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유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유진은 진서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진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유진을 맞았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유진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캡처해둔 사진들과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전부. 진서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며칠 전 밤에 남편 핸드폰에서 찾았어. 사후 피임약을. 남편이 직접. 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할인이라는 여자가 내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남편한테 전달했어.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착상에 좋은 영양제라고 속여서 먹였어. 최소 1년은 넘게. 진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범죄야.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어. 그리고 사기죄 의료법 위반도. 고소하고 싶어.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당연하지. 이건 명백한 불륜이고 시어머니까지 가담한 거야. 진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더 모아야 해. 내가 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확실하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해? 탐정을 고용해. 남편과 할인의 외도 현장을 포착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의 금전 거래 내역도 확보해야 하고. 이미 통장 사진은 찍어뒀어. 유진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명자가 할인에게 매달 송금한 내역이었습니다. 진서는 감탄했습니다. 완벽해. 넌 정말 강하구나. 강해진 거야. 유진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전략을 짰습니다. 탐정 고용, 추가 증거 수집,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 진서는 믿을 만한 탐정을 소개해줬습니다. 유진은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왜 시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돈을 주는지, 어떤 관계인지. 나도 그게 궁금해.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명자와 할인이 너무 친밀해 보였어. 단순한 예비 며느리 이상이었어. 혹시. 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친척이거나?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내야 해. 모든 진실을 유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진서가 소개한 탐정 김상현과 만났습니다. 상현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증거 사진 찍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돼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아린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세요. 신상, 과거 시어머니와의 관계.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 조사는 끝날 겁니다. 상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자주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자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명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명자의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울렸습니다. 화면에 할인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할인과의 통화였습니다. 유진은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할인아, 잘 되고 있지? 네. 도현 오빠가 저한테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유진이는? 약도 잘 먹이고 있대요. 오빠가 확인했어요. 좋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내가 이 집 주인이 될 거야.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더 오래된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도현 씨한테 미안해서.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제가 도현 오빠랑 이러는 게 맞나요? 넌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알았지? 유진은 모든 녹음 파일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명자와 마주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청소기 가지러 2층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래. 얼른 청소나 해. 애도 못 낳는 게 청소라도 잘해야지.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또 확보했습니다. 며칠 후 상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유진은 상현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상현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윤아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여자, 입양아예요. 입양아요? 네. 생후 3개월에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님 슬하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상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인이 태어난 병원이 노명자 씨가 30년 전에 살던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진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노명자 씨 사진과 할인 사진입니다. 보시죠. 유진은 2 사진을 봤습니다. 눈매, 코선, 광대뼈 라인이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설마.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양 시기, 출생 지역, 외모 유사성. 그리고 노명자 씨가 3년 전부터 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기록까지. 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질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샘플을 구하지? 유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시어머니 머리카락은 있어. 빗에 묻어있는 거 모을 수 있어. 하지만 할인은 제가 미행하면서 구해볼게요. 상현이 말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쓴 컵이나 빨대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할인은 명자의 친딸이었습니다. 유진은 진서의 사무실에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할인과 남편은 친남매네. 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친딸과 친아들을 불륜 관계로 만든 거야. 그것도 계획적으로. 미쳤구나.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미쳤어. 이건 근친상간 교사죄로도 고소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둘의 관계를 알면서도 유도했으니까. 진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략을 짜야 해. 어떻게 이걸 폭로할 건지.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정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도 할인도 시어머니도 모두 모인 자리에서 폭로할 거예요. 확실한 충격을 주고 싶은 거네. 네.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것처럼. 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이 합의 이혼하자고 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거부하는 거지. 왜? 재판으로 가야 모든 게 공개되니까.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면 기록으로 남으니까.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2 사람은 밤늦게까지 전략을 짰습니다. 증거 제출 순서, 증인 신청, 언론 대응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한 달 후 유진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현은 예상대로 합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유진아, 조용히 끝내자. 위자료도 줄게. 하지만 유진은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재판으로 가겠어요. 왜 이래? 우리 둘 다 힘들잖아. 당신만 힘들 거예요. 명자도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생각 좀 해봐. 조용히 이혼하고 돈 받고 나가면 되잖아. 안 돼요, 어머님. 유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재판으로 갈 거예요.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무슨 진실?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도 곧 아실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유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핸드폰 캡처 사진, 통화 녹음 파일, 통장 사진, DNA 검사 결과지, 탐정이 찍은 불륜 현장 사진. 진서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재판 전날 밤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은 진하지 않게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강해 보였습니다. 한유진 잘 싸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서가 함께였습니다. 법정 앞에는 도현과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인도 있었습니다. 명자가 할인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할인이가 증언할 수도 있으니까. 명자는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할인을 봤습니다. 할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 씨, 오늘 당신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현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와 원만한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 위자료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서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합의를 거부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피고의 불륜, 시어머니의 공모, 그리고 더 심각한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진서는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강도현과 윤아린의 불륜 현장 사진입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진서가 계속했습니다. 스크린에 도현과 할인의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죽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진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피고 강도현은 원고 한유진에게 사우피 임약을 착상 영양제라고 속여 먹였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스크린에 약봉지를 들고 있는 할인의 사진이 떴습니다. 약봉지에 사우피 임약 마이너스 한유진이라는 라벨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도현과 할인의 대화 내용. 오빠 약 가져왔어요. 응. 잘 받았어. 내가 알아서 줄게.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냥.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배후는 피고의 모친 노명자입니다. 스크린에 명자와 할인의 통화 녹음 대본이 떴습니다. 할인아, 잘 되고 있지? 네. 도현 오빠가 저한테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좋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내가 이 집 주인이 될 거야. 명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진서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노명자가 윤아린에게 3년간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스크린에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님. 진서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윤아린은 노명자의 친딸입니다. 진서가 DNA 검사 결과지를 제출했습니다. 99.9% 일치. 노명자는 30년 전 미혼모로 할인을 낳아 입양 보냈고 3년 전 우연히 제외했습니다. 할인이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강도연은 노명자의 아들입니다. 진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즉 윤아린과 강도연은 친남매입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법정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친남매가? 이게 무슨. 할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명자를 돌아봤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명자는 창백한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현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인이가 제 누나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였다고요? 닥쳐.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다 닥쳐.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진서가 계속했습니다. 노명자는 친딸을 찾았지만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 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곡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고를 내쫓고 할인을 며느리로 들여 곁에 두려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명자는 친남매를 불륜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근친상간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진서가 법조문을 인용했습니다. 할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오빠랑, 친오빠랑.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현도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유진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다 계획한 거지. 아니에요.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이 일을 왜 말한 거야? 조용히 이혼하면 될 일을.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할인이와 도연이는 몰라도 됐어. 왜 애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친남매를 그런 관계로 만든 건 어머님이에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노명자 씨, 이 자리는 이혼 재판입니다만 증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명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난 23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지만 그 사람은 날 버렸어요. 가족들도 날 쫓아냈고요. 혼자 아이를 낳아 입양 보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지금 남편을 만나 재혼했고 도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죽었지만 전 행복했어요. 그런데 3년 전 우연히 할인이를 봤어요. 은행에서. 그 애는 날 너무 닮았더라고요. DNA 검사를 했고 내 딸이 맞았어요.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딸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도 모르는 일이고 내 과거가 드러나면 모든 게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유진이를 내보내고 할인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내 곁에 둘 수 있잖아요. 딸로는 못 두지만 며느리로라도. 그게 말이 돼요? 진서가 반박했습니다. 친남매를 불륜 관계로 만들고 혼인까지 시키려고 한 게 모성애라고요? 난 그냥 할인이를 내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에요. 명자가 울먹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 강도연은 원고 한유진에게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4억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노명자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본 재판은 이혼 소송이므로 형사처벌 여부는 검찰 수사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이혼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명자 씨 공문서 위조, 사기, 근친상간 교사 혐의로 동행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명자는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나가면서도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서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끝났어. 잘 싸웠어. 고마워, 진서야. 밖으로 나가는 길 할인이 유진을 따라왔습니다. 유진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요? 네.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전 남편이 사업 실패하면서 빚을 떠안았고 양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어요. 빚은 5천만 원이 넘었고 병원비는 매달 수백만 원씩. 할인은 흐느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명자 씨가 나타났어요. 도와주겠다고, 돈 걱정 없게 해주겠다고. 처음에는 그냥 도연 씨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거였어요. 그게 전부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점점 깊어졌어요. 명자 씨는 계속 돈을 주면서 더 가까워지라고 했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빚에 시달리고 양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래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저도 감정이 생겼어요. 그게 더 큰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사우피 임약을 처방받은 것도요. 그것도 명자 씨가 시킨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한 거예요. 제 손으로 병원 가서 제 입으로 거짓말하고 약을 받아서 도현 씨한테 전달했어요. 할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괴물이었어요. 돈 때문에, 제 처지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쳤어요. 유진은 할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할인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일어나세요. 유진 씨. 일어나라고요. 할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인 씨 사정이 어땠든 변명이 뭐가 됐든 당신이 한 일은 변하지 않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돈을 받고.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저한테 사우피 임약을 먹게 만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얼마나 자책하며 살았는지 알면서도요.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가 시켰다고 해도 당신 손으로 한 거예요. 당신 선택이었어요. 돈이 필요했다고, 빚이 있었다고 그게 다른 사람 인생 망쳐도 되는 이유가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인이 울었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공범이에요. 명자와 도연의 공범. 유진 씨. 검찰 조사 잘 받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죄값은 꼭 치르세요. 법적으로든 양심적으로든. 유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할인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유진 씨. 정말 미안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서가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응.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용서는 아직은 할 수 없어. 한 달 후 명자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문서 위조, 사기, 근친상간 교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할인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방조, 공문서 위조 방조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자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환수되었고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도현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소문을 피해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친누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유진은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유진의 빵집이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기,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할인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낡은 옷차림.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어요. 이미 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요. 할인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전 지금 편의점 알바하면서 빚을 갚고 있어요. 매달 조금씩이지만 제가 받은 돈, 제가 저지른 죄값을 갚으려고 해요. 그래야죠. 유진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 씨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 딸이니까 면회 오라고. 하지만 전 거절했어요. 그 사람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할인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제가 명자 씨한테 받은 돈 중에 조금 남은 거예요. 300만 원이에요. 유진 씨한테 드리고 싶어요. 유진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나 쓰세요. 빚 갚는데. 하지만 할인 씨. 유진이 할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당신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당신 사과도 받아들일 생각 없어요. 알겠습니다. 할인은 봉투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요.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속죄하고 싶다면 돈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제대로 살아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그게 진짜 속죄예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가보세요.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유진의 선택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유진은 가게로 들어가 마지막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밀가루가 묻은 얼굴, 지친 눈가 하지만 환한 미소. 오늘도 수고했어. 유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그날. 세상이 무너진 그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할인을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진의 권리였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어떤 사정이 있었든 불륜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균열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랐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한유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혼자서 당당하게. 죄 지은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고 상처받은 사람은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결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